제가 이때 미국의 그 시티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리서치 전략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썼던 리포트가 이제 큰 금융 위기가 올 거다라는 리포트를 2006년에 쓰고 그만뒀었는데요. 그때의 시티그룹의 주가가 45달러였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 주가가 40전까지 갔어요. 99%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왜? 가계부채 비율이 100%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는 왜 부동산 안 사고 계세요? 왜 부동산 안 들고 계세요? 부동산 꼭 사셔야 됩니다. 집 한 채도 없으면 10년 뒤에 엄청난 소외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도대체 왜 부동산 2개 들고 계세요? 왜 3개 들고 계세요? 왜 4개 들고 계세요? 이 얘기 계속하고 다닐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기니까. 미국은 어디죠? 70%.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77%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논리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은행 애널리스트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죠. 먼저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를 가져다 주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은행의 예대 마진을 축소시키고 은행의 예대 마진이 축소되니까 대출이 안 일어나고 대출이 안 일어나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건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다고 해서 10년 마이너스 2년이 해소가 됐다고 해서 뭐 대출 증가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냐? 아닙니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회색이 다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여신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죠. 그죠? 줄어들 때죠. 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오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왜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회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오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출을 늘려주느냐 안 늘려주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요. 이 대출이 늘고 있는 속도가 지금 플러스 3%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10%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3%대인데요. 실질 성장률이 1%대를 꺾인다? 아니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대율이 70%인데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북경에 갔던 게 2011년이고요. 2011년에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조지 소로스가 중국이 망할 거다. 그림자 금융 얘기하고 막 그랬답니다.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그때 미국이 아닌 중국의 예대율이 68%였어요. 망할 일 없다. 근데 이제 요즘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어쨌든 미국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떤 금융위기 오지 않습니다. 제재가 급격하게 강화되는 그런 케이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늘게 되고 예대율이 올라가게 되면 연체율이 올라가던 추세가 꼭지를 찍어요. 오히려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이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줄지 저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느 시점에서 큰 위기가 올 거냐를 잡아내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경기 침체에 온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빨리 식고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왜 제대로 안 식고 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은 직장 수가 늘고 있는 거지 줄고 있지가 않아요. 삼위법칙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시면 인구의 변화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2030년까지는 증가한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저희가 걱정하고 중국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령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인구가 느는 국가에서 임금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경기 침체 온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또한 미국이 달라지고 있는 것,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AI입니다. 아까 반도체 AI 얘기 나왔었는데요. 얼마나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인지 거기서 나오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 이건 2.5% 나와 있지만 지금 얼마나 다시 올라갔는데요. 2.9입니다. 실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2.5%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하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나라가 저렇게 성장한다. 근데 왜? 임금 상승률은 별로 안 높은데 왜 저렇게 되냐?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AI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내리기 시작했죠. 5.5%, 지금 내려서 5%입니다. 이게 3.5%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저도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빨리 3.5%까지 내리거나 더 내리거나 또는 많이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거나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 전에는 어쨌든 금리 내려주는 거는 유동성 부여고요. 유동성 부여는 경기에 좋고요. 증시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200bp 내려줄 때까지는 장을 좋게 보셔야 된다. 자, 과거에 이때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 시작했을 때의 이 2007, 8년 요때가 보면 내려주자마자 경기 침체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내려주자마자 경기 침체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 두 번을 보면서 금리 내려주기 시작했으니까 곧 경기 침체 온다. 이 논리를 쓰고 계신데요. 요거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랑 맞물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전 사이클인데 보시면 올렸어요. 내렸어요. 올렸어요. 내렸어요. 또 올렸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이때가 인터넷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인터넷과 비슷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속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줄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갈지 이게 정말 우리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가 참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의견이 불분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인터넷 안 된다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요. 그게 누가 쓰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었고요. 근데 보시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10%씩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빠진 거 다 되돌립니다. 그죠? 이게 S&P 500, 200% 상승이고요. 더 중요한 건 나스닥이죠. 더 많이 빠지지만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533%나 오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엔비디아 던지고 싶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 뭔가 바꿔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 사이클 진행형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으나 어떻게 또 사이클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미국의 투자는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셔야 되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13년짜리, 14년짜리의 사이클이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어느 정도 뭐 장기적이지만 트레이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바닥으로 떨어지는 폭이 50%씩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지났다라는 거죠. 언제 지났냐면 2013년에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상승장이 여기 보시면 16년짜리가 들어왔고 20년짜리가 들어왔고 지금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만 놓고 보면은 2028년까지 가는 거예요. 더 길게 가면 203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과거의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여기에 안 맞다라는 거는 저한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시장이. 네. AI 사이클과 맞물리고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짧아도 사실 2026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빠를 수도 있고 전 2028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2032년까지도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건 계속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